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2단원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막 다쳤다. 엄마 배고파요. 도영이네 가족은 강변으로 캠핑을 왔어요. 도영이와 아빠는 천막을 쳤고 엄마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도영이네 가족은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고 강변을 바라보며 경치를 구경했어요. 도영아, 강변의 풍경이 멋지지 않아? 네, 특이한 모양의 건축물들이 많아요. 아빠는 다리가 가장 멋져 보인단다. 다리가 여러 가지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다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엄마도 멋진 풍경을 보고 말했어요. 강 건너편에 보이는 집의 지붕이 정말 다양하게 보이네. 무엇 때문에 지붕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엄마, 높은 건물에 있는 창문도 자세히 보니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렇구나. 삼각형 모양으로 다양하게 꾸몄네. 강을 바라보던 아빠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강 위를 좀 봐라. 요트가 돛을 펄럭이며 달리고 있구나. 돛이 정말 멋진데? 도영이는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빠, 엄마,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삼각형 모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트의 돛도 삼각형 모양이에요. 아빠도 거들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도영이가 아빠와 친 천막의 앞모양도 삼각형 모양이네.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네, 지금 도영이네 가족이 어디에 가 있나요? 강변에서 캠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도영이네 가족이 말했던 여러 가지 삼각형 모양을 그림에서 실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아빠가 멋져 보인다고 하셨던 다리예요. 네, 이 다리들 정말 삼각형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죠.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들이 있는 것들 볼 수 있고요. 엄마께서는 강 건너편에 보이는 집의 지붕을 보셨어요. 네, 여러 가지 삼각형 모양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이번에는 도영이가 봤던 높은 건물의 창문들이에요. 네, 높은 건물의 창문들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트의 돛도 삼각형의 모양이고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샌드위치도 삼각형, 도영이와 아빠가 함께 친 천막의 앞모양도 삼각형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삼각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수학 익힘책 19쪽을 풀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 풀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직각을 찾아 표시해 보라고 했는데요. 우리 직각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책이나 공책 같은 부분에 직각이 있는 부분은 각에 직접 대보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각이 들어있는 네, 삼각자죠. 삼각자에서 직각이 있는 부분을 대보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 삼각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 부분이 직각이었죠. 그래서 보면 네,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요. 두 번째에서도 이렇게 직각. 세 번째에서는 여기도 직각이고요. 네, 이 부분도 직각. 직각이 두 개가 들어있었네요. 2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도형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변과 꼭지점이 각각 3개이고요. 한 각이 직각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과 꼭지점이 각각 3개는 이거는 삼각형이 될 거고요. 한 각이 직각입니다. 직각이 하나 들어있는 삼각형? 네,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꼭지점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 3개 되고요. 이것을 이으면
네, 삼각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직각이 되어서 설명하는 도형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예각, 직각, 둔각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각이라고 하는 거 날카로울 예자를 써서 끝이 뾰족한 각이었고요. 직각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90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둔각은 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무딘 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직각을 중심으로 직각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었고요. 직각보다 큰 각은 둔각이었죠. 직각을 중심으로 예각과 둔각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까 봤던 삼각자를 이용해서 구분해 볼게요. 네, 여기가 직각인데 직각보다 커요. 그러면 이것은 둔각 될 거고요. 이것은 직각이 이만큼인데 작죠? 그러면 이것은 예각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직각이죠? 4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지금 각도가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건 각도기로 재는 건가? 한번 각도기로 재볼까요? 각도기 재는 방법. 중심이랑 꼭지점을 맞추고 밑끝 맞추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갔더니 60이네요. 그러면 여긴 60인가? 그러면 60도인가? 근데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일까요? 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죠. 180도에서 요 두 가지 각의 크기를 빼주면 네모가 나오겠죠? 우리 50 더하기 70 하면 120이니까 180에서 120 빼면 60. 우리가 계산한 것과 실제로 각도기를 이용한 값이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계산할 필요 없이 각도기를 이용해서 재보면 될까요? 이번 경우에는 문제에서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계산한 값과 실제로 잰 값이 같았어요. 그러나 항상 이런 것은 아니니까 꼭 반드시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0에서 31쪽입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에서 나왔던 난간이 모두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리가 나왔어요.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삼각형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보다 보니 선생님은 같은 모양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찾았어요? 여기랑 같은 모양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랑 같은 것 같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선생님은 이만큼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랑 그리고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랑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보이세요? 이만큼. 네, 그러면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조금 더 큰 삼각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다리 난간에서 살펴본 삼각형의 모양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놓은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변을 살펴볼 거예요. 변의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일단 변의 수를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변의 수는 모두 3개일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은 모두 3개의 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선에는 크게 2가지, 고든선과 구분선이 있는데 삼각형이기 때문에 고든선인지 구분선인지도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각형은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선분은 고든선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변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변의 길이는 어떤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길이를 재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변의 길이가 같은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의 변의 길이와 나의 변의 길이가 거의 같은 것 같죠? 그런데 진짜로 같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같을 수도 있고 혹시 다를 수도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보는 방법이 있겠죠. 눈으로 비교하면 빨리 비교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요. 자로 비교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정확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변의 길이를 찾아보고요. 그것을 자를 이용해서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아까 찾아봤던 마하고 나의 길이 한번 살펴봅시다. 마 같은 경우에 이쪽 길이는 3.8cm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나도 3.8cm가 되겠군요. 나하고 마의 이 변의 길이는 서로 같은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변들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 삼각형의 길이를 모두 재어봤는데요.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나요? 지금 마와 다 같은 경우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들 볼 수 있고요. 나, 라, 아 같은 경우에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네요. 그리고 가, 바, 사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이에요. 세 변의 길이를 비교한 내용을 정리해서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었는데요.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었고요. 세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도 있었어요. 그리고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이 있었죠? 이것을 구분해 본다면 가 같은 경우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이고요. 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다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 써본다면 가는 변의 길이가 모두 달랐고요. 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았고요. 다는 세 변의 길이가 같았어요. 자, 이제 라는 두 변의 길이가 같죠. 마는 세 변의 길이가 같고요. 바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달라요. 사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르고요. 아는 두 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나, 라, 아와 같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해요. 이등변을 다시 쓴다면 두 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이라는 뜻이고요.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한자로 발을 정자를 써서 삼각형의 모양이 세 변의 길이가 같아서 반듯한 모양이에요. 라는 뜻으로 정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이제 그림에서 삼각형을 찾아서 한번 색칠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서 빨간색으로 따라 그려보라고 했어요. 우리 일단 처음에 그림에 나타나 있는 삼각형들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에 나타나 있는 삼각형,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두 개 있네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 세 번째 삼각형 있고요. 꼬리 나타나 있는 네 번째 삼각형 있죠. 그러면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삼각형의 모양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에 나타나 있는 1번과 2번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도 정삼각형도 아니게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우리 색칠하지 않을 거고요. 3번 삼각형 살펴볼게요. 3번 삼각형을 봤더니 네, 두 변의 길이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 되겠죠. 선생님, 그런데 이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정삼각형 아닌가요? 이 3번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도 되고 정삼각형도 돼요. 삼각형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3번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정삼각형이라고만 불러야 할까요? 네, 이것은 그냥 삼각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도 되고요. 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3번 삼각형은 빨간색으로 따라서 그려볼게요. 4번 삼각형도 살펴볼게요. 4번 삼각형도 두 변의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요. 이번엔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삼각형들 살펴볼게요. 두 번째 그림의 1번 삼각형 같은 경우에 두 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이쪽 2번도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3번) 보니까 두 변의 길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번엔 정삼각형을 찾아서 파란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아까 봤던 요 3번 삼각형, 그쵸? 3번 삼각형.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살펴본 3번 삼각형. 이렇게 되겠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으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두 변의 길이도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부르고 세 변과 세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삼각형이라고도 불러요. 삼각형은 반드시 하나의 이름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이름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 익힘책 20에서 21쪽을 풀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